나자명 시즌 4 의미일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아, 존경하는 안 해? 응? 존경 마음이 바뀌었어?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뭐 지난주에는 존경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쓰레기다.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난 그냥 뭐 하루 아빠다. 그건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래? 네. 다행이다, 야. 참 남자가 이렇게 해놓고 뭐 앞에 됐다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면 뭐가 모질한 거야. 아니면 착한 거야. 글쎄요. 제가 이제 그 SNS 친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제가 그때 좀 징그럽네요. 제가 이렇게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끼리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딴지 다닐 때 거의 10년 동안 놀림 받았던 게 고자였거든요. 증명이 됐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고성능 아니라 다 특히 쑥이를 필두로 해서 심하게 놀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미안하다. 가능하다. 김창규 가능하다. 고장난이 아니라 고성능이었어. 네, 고성능. 거의 뭐 드릴입니다. 네. 네, 또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이상한 드립이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은 의미일주 대표 사연을 다루는 날입니다. 네. 그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저희가 기술형 관련해서 홍보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 문의도 좀 있고 네. 니즈도 좀 보이고 해서 저희가 주말 기초반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각은 잡고 있는데 네.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지금 관심의 끈을 놓지 말라. 지금 광고하는 거지. 네. 네.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 근데 옛날에 참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문 이택 삼명사수 오상이라는 말이 있어. 뭐 되게 있어 보이네. 뭐 긴데. 졸라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네. 역시 좋은 가문에서 네. 태어나야 된다. 우리 요즘처럼 금수저. 네. 근데 이 문에는 꼭 가문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네. 좋은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막 재능이 있어도 막 IS 내전으로 시달리는 그렇죠. 데서 태어나서 막 늘 뭐 피난 다니고 이런 거면 참 자기 걸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세계지도 뭐 확 와닿아요. 너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좋은 태어나는. 근데 그게 이제 일문이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택.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네가 사는 곳이 중요하다. 여기서 사는 곳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묻힌 곳. 이건 이제 풍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은 땅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풍수에 대한 광고가 됐죠. 그리고 삼명. 이게 명리학이죠. 명이죠. 운명이 좋아요. 본인 어필까지. 그다음에 뒤에가 사기인가요? 사수. 네. 이게 뭐냐? 그러면 가문도 안 좋고. 네. 그렇죠. 그런 확률이 사실 더 높죠. 앞에 나온 거 다 안 좋은 거. 땅도 없고. 땅도 없고. 명도 별로고. 명도 별로고. 그럼 뭐냐? 사수. 이렇게 수련을 해라. 기공이네. 기공. 네. 그럼 되게 많은 사람 대당되네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럼 그것도 하기 싫다. 수련조차 하기 싫다. 자기 개발도 안 된다. 오상. 그러면 관상이라도 좋아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성형외과 간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성형외과가 아니니까 좋은 관상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철공소는 2, 3, 4번은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거의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만타작 책임진다. 반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쌤 이제 생각났겠지. 이제 생각났어. 아니 철공소 오픈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았네요. 참고로 강원 선생님은 요즘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직선 키나쇼키치를 만나다라고. 저 지금 받았는데요. 네. 참고로 저는 이 책에 정말 책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추천사를 써줄 분이 있으셔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는데 추천사를 내가 쓰기로 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톡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책 출간이 그냥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창규가 하는 짓이니까 책 출간이 그냥 뭐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 나와버렸네요. 한편으로는 좀 삐지셨을 수도 있어서 도척을 안 물론 이제 이 해줘서. 책은 그 인터뷰 책인데요. 사실 인터뷰어는 마음에 들죠. 뭐? 창의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인터뷰가 김창규인데 책값은 졸라 싸요. 그런 걸로 어필을 해주시는군요. 그런 걸로 어필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이 키나 쇼키치는 제가 정말 꼭 한번 DMZ에 초청하고 싶은 이 오키나와 제가 일본 가수라고 하지 않고 네. 네. 오키나와 가수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네. 진짜 오키나와는 일본의 이제 제주도 4.3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일본 안에 일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키나 쇼키치가 오키나와 출신의 이제 그 뮤지션인데요. 이번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지. 그냥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권하고 싶어. 네. 선생님 진심이신데요? 난 진심이야. 내가 창규권을 빨아주는 때 태어나 처음이야. 네, 그럼 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잠깐 가져서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네. 오키나와라는 곳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1897년까지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 오키나와는 1879년까지 450년 동안 류쿠국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네. 그 두 나라가 되게 친했어요. 네. 외교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막 수백 번 등장하는데 뭐 일례로 그때도 뭐 이렇게 뭐 해일이나 뭐 배가 난파됐거나 이래서 이렇게 조선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 침략도 심하고 이러니까 오면은 좀 대접을 박하게 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박하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류쿠국 사람이 왔다 이러면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낼 정도로 되게 친했어요. 네네. 근데 그 두 나라가 되게 비슷한 운명을 거쳤는데 한 나라는 독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됐고 네. 한 나라는 독립을 못해서 오키나와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제 잘 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2차 대전이 터지고 미국이랑 일본이 싸웠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자기 지상전의 무대가 돼서 오키나와에서는 버리는 돌칙을 받았죠. 그래서 주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미국 통치를 받다가 이것도 한국이랑 역사가 비슷하죠. 네. 통치를 받다가 이제 일본에 편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완전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하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겠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되게 말 많거든요. 네. 미군 기지 네. 철회해라. 우리 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해달라.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그 역사라는 키나 쇼키치라는 분이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임팩트가 센 거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막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랄랄랄 하고 이제 내 딸 막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갔는데 이불을 탁 들춰보니까 애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가보니까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어서 가보니까 애를 머리를 잘라서 솥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한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아버지는 폐인이 됐죠. 그 동네 사람들에도 취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애 돌 던지고. 근데 그때 그 어린 키나 쇼키치는 그 아저씨한테 되게 잘해준 거예요. 막 술도 주고 아저씨랑 막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 잡담을 13살 때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적고 나중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신나고 즐겁다 보니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 일본 본토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오키나와에서뿐만 아니라. 네. 그 노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연을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좋아했죠.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나중에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오키나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일본 본토 사람들조차도 오키나와를 처음 인식하게 된 거죠. 이 사람으로. 그래서 오키나와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으로 일본이 의식하게 만든 사람. 그 뒤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도 유튜브에 이 키나 쇼키치의 그 노래 네. 뭐 6천만 그 뷰를 넘어섰던가 막 그러고요. 그 노래도 유명하지만 그 뒤에 한국에서는 안 유명한데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의 꽃을이라는 노래는 하나.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를 쳤어요. 3천만 장 이상 팔리고. 거의 뭐 한
십몇 개국으로 이렇게 어. 번역돼서 네. 불렸죠. 60여 개국에 리메이크 되는데 뭐 1위 한 나라도 있고. 한번 불러보시죠. 노래는 전라 단순해요. 네. 다 가사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노래는 진짜 못하고요. 보시면 그냥 오키나와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 재밌고 네. 저 사람의 인생도 워낙 드라마틱해서 마약 전과자이기도 하고 뭐 하루에 집 한 채씩 벌 정도의 그냥 그 주점에서 경영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참의원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오키나와 그 저기 현지사 선거도 나왔잖아요. 네. 아 참여는 했었죠. 예, 참여는 했고 현지사 선거에서는 박살이 났죠. 그런 인생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오키나와라는 박해의 땅에서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평화 자기 노래야말로 평화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걸 이제 네.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 전 세계의 어떤 뭐랄까요 그 마지막 평화의 수건이 모인 곳이 우리 DMZ잖아. 네. 거기 와서 공연을 꼭 하고 싶. 자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리의 창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와? 안타깝습니다. 하루가 자랑스러워 할 만해요. 아 근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매년 아리랑을 부르고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 이 사람은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원 선생님이 마치 정말 그 밀접한 교에 계시니까 정말 이 사람의 평생 수건인 DMZ에서 공연한 거를 보고 싶어요. 오키나와가 참 많은 그 아무로나미에도 아마 오키나와 중. 네. 네, 여러분은 라디오 자파명리 네. 시진사 의미일주 두 번째 시간을 듣고 계시고요. 네. 광고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평화의 직선 네. 키나쇼키치를 만나다. 네. 네. 출판사가 생각 비행입니다. 네. 근데 비행을 생각을 비행적으로 한다는 건가? 네. 뭐 아니, 비행 근데 청소년들이거나. 뒷표지 예. 좌측 하단에 그림이 참 기분이 나쁘네요. 왜요? 네. 그 나는-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를 그걸 아니, 또. 나는 이분이 키나쇼키친데. 우와? 네. 참고로 4권을 사야지 큰 냄비가 올려집니다. 한 권에 올려놓으면 불안해요. 네, 작아서 네. 이게 배경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4권을 사야지. 네 혼자- 다섯 권 정도 있어야 혼자 돼요. 사는 저는 딱 맞을 것 같아요. 베개를 그렇습니다. 안 베시는 분은 한 권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네. 아니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책 위에 올라쓰기 뭐 이런 거. 그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선생님은 컨디션 좋으시네요. 어쨌든 다음 책을 내면 그때는 강원 선생님 추천서를 받는 걸로. 네. 네. 아, 그때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연말 특집 명리 특강 사주 상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연말 연초가 되면 자식들 잘 두라고, 부모님 만수무강 하시라고 내 연애 잘 두라고. 사업 대박 터지자고 사주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알고 가면 더 많이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 질문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공소가 특강을 준비했겠죠. 명리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 12월 28일 토요일.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플러스 질문 이벤트도 있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철공소 프리패스 12개월 수강권을. 철공소 와인 극장. 춘비 씨, 오늘 와인 마시러 갈래요? 평소 흠모하던 순자의 제안에 춘배는 동공이 떨리기 시작했다. 와인? 머뭇거리는 춘배. 이때 돌아서는 순자. 춘비 씨 와인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갈게요. 좌절하는 춘배. 진작에 와인을 알았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녀와 와인향을 맡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 모든 춘배들을 위한 와인 강좌. 김상미의 철공소 와인 스쿨 절찬리 진행 중. 오프라인 강좌 신청 시 온라인 강좌가 무료, 공짜, 그냥 1+1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요.
그러면 요즘하고 대표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야무진 아기 사슴. 야, 이 아이디가 바로 을밀주를 딱 말하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야무진하게. 네, 야무진 아기 사슴님 사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7년 8월 6일 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정사년, 정미월, 을미일, 을류시, 네. 정정을을이 네. 되네요. 네. 네. 직업이 고등학교 수학교사. 네. 네, 교육자. 시라고 하시고요. 네, 네. 네, 역시 역시 교육. 우리 네, 지난 네. 시간에 네. 만난 정말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게 재미가 없으셨는지 힘드셨는지 네.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네. 박사학위 취득까지 하셨어요. 네. 이게 뭐 말이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쉽지 이게 네. 쉬운 일은 아닌데 맞습니다. 네. 취득까지 하셨는데 또 이것도 네. 본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학교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소원. 아. 우리의 소원. 돈 걱정 없는 거. 야. 아니 요즘 최고의 직업이라는 네. 교사를 하시는데. 네. 네, 뭐 그렇다고 근데 하시네요. 또 정작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죠. 요즘에 애들이 또 왜냐하면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음. 철공소의 자판명리학 강의에 교사들이 많이 와요. 아.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살기가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왔겠어요. 아, 기준치가 높으신가 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요즘 교사들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예, 교사도 교사 아닌 다른 진로가 네. 좀 진로로 나가보고 싶은 고민이 있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돈 걱정 없이 사는 아, 예. 예, 아, 게 정말 소원이시라는 힘든 거. 소원. 네. 예, 명식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정사, 정미, 을미, 을류. 아, 굉장히 조열하시네요. 뜨끈뜨끈하네요. 네. 근데 지금 임진대운이시네요. 또. 네. 임자. 아, 임자. 예. 조열한 와중에 뭐 우는 네. 그런 대로 원만하게는 좀 흘러가신 것 같은데요. 네. 조열한 화대운이 아예 저 뒤쪽에 81세, 81세 이후로 뭐 있어서 병존이 3개이네요. 네. 정화 병존, 을목 병존, 네. 미토 병존. 네. 근데 보통 이제 을목 일간들이 네. 조열하고 조열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정화들을 좀 그 반기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을목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금인데 신금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글자가 대부분 이제 정화나 병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신약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좀 병정화를 좀 반기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화기가 이렇게 막 있어도 네. 운의 향방이 좀 원만했고 네. 그 정화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프로님? 사실 이 경우에는 정말 너무 뭐 조열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특히 미월 일목은 이제 그 수가 꼭 이렇게 흘러줘야 된다라는 이제 너무 조열하니까 운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한참 활동해서 30일, 40일, 51세가 해자축 대운으로 흐르니까 참 대운은 굉장히 잘 거의 다 천간도 또 금수로 네. 흘렀습니다. 네. 또 어릴 때는 또 금수로 흐르다가 이제 수로 흘러가니까 참 어떻게 보면 초년운부터 중년운까지가 굉장히 나무랄 데 없고 또 60, 70대운도 본인이 한신 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나무랄 데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국이 좀 이렇게 균형이 확 좀 치우쳤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번에는 수의 기운만 좀 잘 들어오게 되면 일지와 시지가 이제 재생 편재 편관으로 재생관하고 하고 그 물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금 기운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을목의 건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미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천간에 이제 을병존인데 이 을목들이 사실은 전혀 힘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좀 대세운이 자신한테 좀 이렇게 불리해질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것이 많고 네.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네. 근데 아까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보인 게 신금 대운을 지나오셨거든요. 네. 3일 신금 네. 대운을. 네. 근데 그 정화가 있어서 네. 또 이걸 깨주니까 네. 특별히 을목을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원래 되게 묘하네요. 네. 그래서 정화 고서에 보면 막 정화는 효성스럽다 이런데 이제 을목에 대해서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효를 다하는 게 이제 을목에 대해서 신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을목들은 경금을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불이로가 갔는데 신금은 좀 두려워하는. 근데 사연을 저는 뭐 미리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건강상에 뭐 특별한 이슈를 네. 예. 크게는 없었다고 하시니까 네, 뭐 대운이 이때까지 너무 잘 흘렀으니까요. 네, 지금은 그 안전한 일종의 대운의 네. 용신의 어떤 우산 아래 있는 숲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딴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볼까요? 전 고등학교 수학 교사라는 점에서 일단 공감이 별로 안 가긴 하는데 이거 무슨 수학 어떻게 문과구나. 그것도 고등학교. 그러니까요. 네. 재밌는데 수학. 성향 네. 항상 더 좋은 일이 눈앞에 있다 고 믿을 정도로 생각이 긍정적이고 심플합니다. 이 화식상의 완전한 특징이죠. 뭐 타고났습니다. 이거 이 낙전성은. 네. 잡념, 걱정 별로 없습니다. 베개에 머리 대면 1분 이내에 잠이 들고 비행기 타면 이륙 전에 잠이 들 정도로 참 잘 잡니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편이나 작은 일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성은 섬세한 편입니다. 네. 밖에서는 별로 티 안 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 단점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네. 식상과다의 식성성제네요. 집에서는 주로 거실에 누워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는 쇼핑도 저는 너무 귀찮아합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그것도 큰 맘 먹어야 합니다. 아 공감됩니다. 네. 외모를 꾸미는데 별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 적극 공감됩니다. 네. 나이 들수록 성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화식상이 많아서일까요? 예, 식상과다. 맞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안 하면 심하게 죄책감이 들어 꾸준히 합니다. 근데 종목에 꾸준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장간까지 수가 하나도 없는 무인성 사주라 그럴까요? 뭔가에 도전하고 시작하는데 별로 거침이 없습니다. 농구, 수영, 피트니스, 에어로빅, 요가,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크로스핏, GX 등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거든요. 제가 했던 운동입니다. 네. 현재는 필라테스를 2년 가까이 하고 있고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은 등산입니다. 네. 20대 중반 등산 동호회를 하면서 거의 매주 산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계절에 한 번 정도 다닙니다. 자주는 못 가도 산은 항상 가고 싶다 생각될 만큼 좋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네요. 네. 취향.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농구 선수를 했던 영향인지 중고등학교 때 농구 경기 보는 걸 엄청 좋아했고 대학에 입학, 친한 동기의 영향으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아 게임 때는 종목을 불문 우리나라 경기 중계를 거의 다 보고 영광의 순간엔 함께 눈물도 흘립니다. 나와 비슷하다. 공감력. 저는 영화 보면서 눈물 안 흘리는데요. 네. 특히 올림픽이나 저기 뭐 아시안 게임 하면 새벽에 중계한 때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뭐 졸린 눈을 비비고 이제 버티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막 보다가 막 얘가 막 흑수를 이겨서 금메달을 따잖아. 그리고 애국가 나오잖아 이제 시상식 할 때. 그때 좀 나도 모르게 막.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음악이었나. 아니 얼마 전에 그런 생각했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상한 거 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짓을 약간 그것 때문이 아닐까? 반감이 좀 이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애국심이 심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저는 태어나서 19살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인 시절에 저는 살았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대통령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러시는? 그래서 이제 내 속에는 진짜 국가주의가 있어요. 난 그걸 진짜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당시 같이 살던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졸라 웃겼는지 몰라. 그러게 다른 사람들 강쌤 아니, 하는 짓은 실수 개 엑센트면서. 근데 이제 특히 제가 한번 남들이 한 5만 명 있는데도 운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8강 경기를 광주에 있는 이제 그 광주에서 스페인전을 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내려가서 모욕 제기하고 또 그때가 이게 막 졸속으로 공사를 하고 이제 경기장이 좀 외곽에 있는데 진입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된 거야. 도로는 포장했는데 인도가 포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미 경기장 가는데 거의 뭐 한 40-50분을 걸었는데 그게 다 흙길이었어요. 수만 명이 그 흙길을 걸어가는데 여름에 끈적끈적한데 막 그렇죠. 짜증 나고 막 가면서 막 사람들 다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또 대통령까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길은 저렇게 아스팔트로 닦아놓고 우리를 갖다가 대통령 온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이 차도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짜증났겠네요. 그거 진짜 짜증나잖아.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지들은 티켓 사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걸 갖다 몇십만 원씩이나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막 들어갈 때 진짜 화가 나서 이런 씨발 이런 미개한 개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 또 그 광주에서 경상도 말로 그래서 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스팔트로 나와서 걸어갔어. 그때 막 경찰이 막 오더니 막 들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광주의 한복판에서 경상도 말로 아이 씨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야 씨발 그 새끼는 뭐 표라도 샀대 우리가 다 표 사가지고 오는 놈들이야 이 새끼들아 거기까지. 야 주위에서 다 역시 경상도 분들 저거 아이고. 근데 그 광주 시민들은 조용히 그 묵묵히 먼지를 만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 그냥 그 아스팔트로 걸어갔어요. 그냥. 뭐 진짜 오후 2-3시에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막 먼지 구덩이가 돼가지고 다 짜증나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짜증나서 울고 막 이게 무슨 비랑길도 아니고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가 이제 본부석 쪽에 앉았는데 이 건너편이 이제 건너편 그 이게 붉은 악마 좌석이. 장관이가.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제 경기 직전에 이제 애국가 붉은 악마 그 카드 섹션 멋졌죠. 그때는 태극기. 큰 거. 그게 그때 처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큰 태극기가. 진짜 보통 멋졌죠. 이쪽 구석택에 사던 거를. 그 110m 그 세로로 밑에서 내 눈 정면에서 애국가는 나오고 야 그 태극기가 내 눈앞에서 쫙 올라가는데 나 울었잖아. 원조 태극기 부대. 근데 정말 있잖아요. 그때 그 막 뭔가 막 북받치는 그래서 난 옛날에 왜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왜 그 낡은 국기에 목숨을 그런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국가주의자라고 욕해도 나는 내가 그래서 국기에는 그냥 경례는 쓰레기지만 국기는 필요하다. 근데 선생님 맞은편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거리 응원 나갔는데 그 태극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어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밖이 보이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면 진짜 막 저는 약간 폐소 걱정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물어보고 까겠어요 걔네가? 그냥 갑자기 깔려서 그 시커매지거든요. 그 안에서 완전 까맣지는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안에서 웅성웅성 거리고 막 너무 무서워요. 그걸 위에서 보면 멋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나네. 이런 거 아니 이분이 이제 종목을 불문하고 우신다고. 또 이제 또 월드컵 경기까지 갔습니다. 네네. 다시 돌아와서. 내는 이제 을목의 공감 능력이죠. 뭐거나 하여튼 공감을 잘해. 뭐 성격이 좀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을목 일간들이 뭐. 조용히 하고 너는 괜히 죽돌림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 선의 정점 같아요. 읽으라고. 음악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좋아하나 영화는 비주류 영화를 좋아합니다.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주로 가리지를 않으시네요. 운동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호감을 사는 편입니다.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편이고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은 거의 다 친해지게 됩니다. 을을병존과 정정병존은 외롭고 인덕이 별로 없다 들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다 있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이런 말이 있나요, 선생님? 네, 을을병존, 정정병존은 좀 을을병존은 좀 이렇게 사고 묻힌 주변에 그래서 좀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없는 경우 많고. 아, 얼핏 기억이 나네요. 예, 좀 평생을 좀 외롭게 지내는 그러니까 외롭게 지낸다기보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정정병존은 홀로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타인들하고 좀 아무래도 그 관계가 밀접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사실 을과 정정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문데 근데 이렇게 을목이 정정을 쭉 깔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목화통명이 되잖아요. 네. 알고 이해하는 거야? 거의 뭐 목화통명이 뭐야? 거의 1% 날아듣지. 그 1%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지. 뭐냐 목화통명이 뭐냐? 예? 거의 목화통명. 나무랑 화랑. 한자 그대로야. 목, 화, 통, 명. 한자 그대로.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임마. 화 그대로. 목, 화, 통, 명. 네, 하나 가르쳐주고 가시죠. 글자 그대로. 목, 화.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나무와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붙겠죠. 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지? 주변이 밝아지겠죠. 네. 그걸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수기야. 나무와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너를 다 태워버려. 설명하면 좀 들어. 내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목일간의 어떤 목일간의 하월주 혹은 화일간의 목월주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걸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 목화통명은 역시 목일간에 화를 가지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목화통명이 되면서 밝아지고 좀 긍정적인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거기 수학 교사님한테 이거 맞춤 상담을 하시네.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데? 두 개만 녹음 더 하실래요? 뭐야? 갑자기 그 뜻이 나빠지고. 계속 사연 들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끝이 보여야 돼. 건강. 네. 그 흔한 감기도 언제 마지막에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고 음식 먹고 체한 적도 이제까지 총 3번 정도입니다. 이거 셀 수 있다는 게 참 그만큼 너무 건강했다는 얘기죠. 요즘에 위 건강한 분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진짜 건강하신가 봐요. 장 기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장 기능이. 기억에 남는 사고는 2번 있었는데 88년 무신년 농구하다가 다리 깁스한 것과 91년 신민년에 친구의 실수로 커터 칼에 찔렸는데 친구의 실수로 칼에 찔렸어. 칼날이 손 안에 남아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꿰맸다가 1년 있다 꺼낸 일입니다. 이게 지금 두 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금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무진년은 진유합금이 되는 해고요. 신민은 뭐 신금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을목이 이제 그 손상을 당한 경우죠. 그렇군요. 대세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신금은 굉장히 금은 좋아요 이분한테. 이분한테 신약하기 때문에 금은 이제 물의 뿌리가 되므로 근데 일단 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금이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금은 좀 위험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91년에 이런 의료 사고는 흔했죠. 저는 그 전에 친구가 실수로 칼로 찔렀다는. 아니 손이 복부가 아니라 손. 그래도 생각하는 거 하고는 진짜.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 난소에 낭종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나 모양이 찜찜하다고 복강경으로 뗄 것을 권유받은 상태고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좀 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1월이면 아직 무술년이죠. 무술년. 네. 그것은 기구신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구신 토의 균이 갑자기 이분의 참 명식이 깔끔한 점은 토가 이제 일종의 귀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토의 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술년은 이제
위아래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이제 토의 기운이 그 몰려들면서 네. 예, 사실은 이제 거의 지장간에도 없는 네. 술을 다 덮은 꼴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세운도 네. 이제 무술 지나고 난 뒤에 금수로 흐르네요. 네. 거참. 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토 세운에 좀 무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일단 기운이 또 다시 수로 바뀌니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으시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의 대운상 임자년이고 또 네. 경자년으로 흐르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임자년이 그렇게 썩 좋은 대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정임 한목화해서 네. 용신이 한신으로 전락하는 꼴이므로 사실상 기반이 되어서 기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는 내 편 같아서 반겼는데 알고 보니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더라. 네. 이런 양상이라서 네. 경자년이니까 아무래도 편인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해라서 만약 수술한다면 역시 겨울 좀 지나서 아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생각.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경제 생활을 잘 못하셨어요. 저랑 남동생은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집안 경제 상황도 너무 어려운 데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종종 큰 소리로 화내시고 그러는 게 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줄곧 결혼은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현명하신 분입니다. 예. 저도 이런 걸 꿈꿨었는데요. 네. 10분 정도. 현실이 네. 이게 참 녹록지가 않아요. 집이 2개여야 되잖아요. 네. 일단. 각자 집에서 살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식을 수도 있잖아. 뭐가? 돌아오면 되지, 병신아. 그렇군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 명석해. 싫어. 이게 무슨 돌아가면 되는구나. 전 고 말고 고밖에 없어서. 나 너무 납득돼서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렇구나. 오늘 순발력이 무슨 말이지? 모카 통명. 오늘 갑인 아니에요, 갑인. 가빈인가요? 가빈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 이제 밤에 들릴 것 같아. 뭐 이건 뭘까? 야, 이 병신아. 야, 과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야, 이 병신아. 예. 과거 이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21 경술대운. 집안 사정이 어려워 사립대학을 진학한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다행히 수학교육과라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으나 1, 2학년을 생활해보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해서 학비를 벌어놓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생각으로 3학년이 되던 98년 무인년에 휴학했습니다. 그해 10월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전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막상 갑자기 떠나시고 나니 그동안 보통의 딸들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고 못되게 굴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후 01년 신사년에 임용고시에 합격, 02년 임원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일 신해대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교사가 꿈이었고 단 한 번도 다른 진로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나니 그동안 꿈을 잘못 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박사 코스 과정까지는 크게 힘든 줄 모르고 비교적 즐겁게 공부했는데 논문을 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지도교수님과 박사과정을 함께했던 대학 후배가 저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덕분에 12년 임진년 여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4일 임자대운. 교사를 너무나 그만두고 싶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결국 연구원도 제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18년 무술년에 학교를 옮기면서 처음으로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업무 특성상 교육청에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원래도 말은 조리 있게 하는 편이긴 한데 출장에서 회의를 하면 유독 제가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아닌데도 크게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외부에서 업무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연수 강사 부탁 및 행사 참여 요청도 받고 있어 교사가 된 이후 최고로 바쁜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까지 들어볼까요? 예, 참 쉽고도 어렵네요. 참 인생이 이래서 참 복잡합니다.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10월 구매 특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 신간 출시. 1879년까지 450년간 존속했고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으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나라. 조선과 특별히 돈독했던 류큐 왕국. 이 역사를 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공연이 꿈이자 반말리와 데이비드 보이가 감탄한 전설적 음악인이 있다. 평화의 직선 키나 쇼키치를 만나다. 질문입니다. 일지월지에 토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 부동산 해라.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바로 뭔가 정말 단순하네요. 저는 이거는 뭐 정말 그런가요? 저의 소원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 하나뿐인 남동생네 좀 도와주고 엄마랑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부동산이 답인가요? 교사 아닌 두 번째 직업으로 뭐가 좋을까요? 이분도 이제 착하잖아요. 일단 돈 벌어서 남동생 그러게요.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엄마 챙겨주고 싶고. 저는 이렇게 돈이 생기면 차를 뭘 살까? 못 샀던 거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역시 그런 적이 없었어. 이런 데는 대답을 못하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젊을 때 돈 많이 엄청 벌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가는 속도가 비속도에 나가니까 이걸로 뭘 할까를 생각해 볼 때는 그냥 확 나가버리니까. 들어올지도 몰랐고 나가는지도 모르고요. 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지. 나 그냥 나를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스쳐 나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야. 난 잡아본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직업이 혹시 있는지 본인 명식에. 아마 그런 이제 곧 우리 지 선생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 마저 들어보고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8통인가요? 네. 사화는 겉은 음인데 양으로 해석하여 상관이 되는데 그럼에도 8통인지 궁금합니다. 제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수가 없긴 하지만 시간부터 시지까지 시계 방향으로 목화토금으로 순환이 잘 되고 사유반환 말고는 합충이 하나도 없이 깔끔합니다. 앞으로 제 사주의 운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주상으로 몇 살쯤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건강이나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명이 길면 돈을 아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고 싶은 거 다 쓰려고요. 아니, 마지막 문장이 정말 유쾌했어요. 뒤에 킥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질문은 뭔가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하시나?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걱정하시는 이유가 돈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건지 한 방에 쓸 건지 강원식으로 쓸 건지. 근데 을미일주들은 강원 선생님식으로는 못 쓸걸요. 아무래도 그 수학을 전공한 것도 있고 또 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을미일주들이 좀 돈을 이렇게 좀 아끼려고 하는 기질이 편제치고는 있어서 아마 알뜰살뜰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을 잘 쓰려면 강원식에 막 전공도 문학에 막 음악에 이런 사람이 확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선생님 표정 굳어지네. 계속하세요. 아니 그럼 따면 뭔 병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아니 생각이 안 나. 맞는 말이라서 생각이 안 나.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어떤 거부터? 2번부터 하죠. 2번 갈까요? 근데 이제 이 사실 을이나 정은 다 음의 글자지만요. 이게 또 다 동시에 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채와 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음팔동이나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금수로 깔려줘야만 되는데 지금 뭐 너무 조열한 기운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사실 음팔동, 양팔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지금 그 전에 음팔통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팔통. 8개 글자가 전부 다 음기다. 아, 그게 음팔통. 네, 네. 쉬운 말 왜 이렇게 어렵게 써? 그게 쉽잖아. 쉽게 음팔동. 썼잖아요, 음팔동. 야, 음팔동은 그냥 딱 들으면 알겠다. 뭐 저기 아니 여기 봐봐. 글자가 다 얇잖아. 8글자가. 봐봐. 네. 창기야 그치. 여기 봐봐. 다 얇지. 얘는 두껍지. 음. 이렇게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사주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8글자가 다 음의 기운을 가지는 그 거예요. 입 다물라. 근데 쌀바닥을 뽑아먹는 게네. 음팔통이라고 한데 그렇대. 근데 그 음팔통, 양팔통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네. 봤는데 제가 양팔통이다 뭔데. 근데 그거를 또 음양을 막 그 목화는 양으로 원래 그냥 딱 치부를 해버리고 금수는 이제 음으로 또 치부를 해버리고 하면 진짜 엄밀한 의미의 음팔통, 양팔통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제대로 양팔동이 되려면 네. 목화와 네. 그다음에 양토 네. 그러니까 이제 조토로만 네. 이루어지고 네. 그 사이에서도 또 네. 목과 화 중에서도 양의 글자, 네. 음의 글자. 네. 그러니까 간목, 네. 병화, 병화. 무토, 네. 뭐 임목 네.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야 네. 술토진토 네.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조건을 갖추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주 어렵다는 흔치 않아요. 거. 저도 거의.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분이 스스로 말했듯이 을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쭉 시계 방향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네. 이제 이른바 연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이 사주의 가장 환상적인 네. 이제 이 컨비네이션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월일지가 미토라고 해서 토 편자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네. 사실은 월지 미토는 거의 화라고 봐야 네. 하므로 사실상 그 편제는 미토 하나뿐입니다. 근데 미토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바로 옆으로 이제 금으로 재생관으로 가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역시 이제 을목답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을목 편제답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을목 편제가 돈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타겟이나 그 목표가 된다면 네. 좀 불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짐질 수가 있는 사주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다가 자기 돈이 따라와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대로 이분은 아주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즐겁고 똑똑하게 사는 거, 네. 현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위에 돈이 많이 생기면 이분은요 사실 그 돈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돈에 깔릴 가능성이 네. 그래서 없던 우울증도 생기고 네.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떼돈이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따라서 일본의 직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저는 이분 사주를 이렇게 보면 저는 관료가 되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드려요 실제로. 답답하긴 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저기 그 시의 지에 있는 이제 평관이라도 네. 이분한테는 대단히 유용하게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료가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직적으로 외부 출장을 가서 청으로 가는데 또 인정받는 이유도 네. 대체로 그런 범위 내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요. 예. 저도 이렇게 공무원 비슷한 밥을 얻어 먹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마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교육청이나 이런 데 네. 나갔겠죠. 그 공무원사에서 그렇게 쉽게 남을 인정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다. 막 우리처럼 뭐 조금만 뭐 훌륭하시네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분이 좀 사실은 특출한 이 자신의 표현력, 네, 표현력, 화식상. 이 화식상의 표현력이 아주 막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제 2의 어떤 직업을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저는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점은 그냥 계속 정년까지 저는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좀 글을 쓴다든지 저는 뭐 책을 아니 뭐 죽돌림도 책을 내는데 뭐 이렇게 제가 기준이었나요? 제가 최저 기준선이었나요? 최저 기준선. 젠장. 중앙 아니고. 예, 뭐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또 가르치는 쪽으로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운동을 취미로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라든지 결국 저는 이분은 교육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직업을 지금 포기를 하시고 가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그 박사 어렵겠다. 박사학위는 네. 그거요. 네. 박사학위가 제일 잘 먹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관계예요. 관계. 네. 관가라고 네. 관가. 그렇네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대답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산 선생님이 이런 쪽의 사회 안 해보셔가지고 자 이분이 화식상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상이 교육, 커뮤니케이션, 네. 연구 이런 거니까 정말 제대로 정말 그냥 이 힘드는 그 어릴 때 아버지의 어차피 아버지는 귀신이니까 좀 좋은 년을 못 되고 근데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뭐 돈 벌어서 엄마를 행복라고만 있고 뭐 과거 이력에는 없는데 이분한테는 엄마의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보다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분은 정말 그 제대로 된 직업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잡았고 그리고 또 더 여기에 금상첨화인 것은 박사학위를 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연구원으로 가서도 이분 잘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왕성한 식신화를 갖다 다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기구신을 쓰면서 자기 것을 자기의 이제 그 무기로 만들었으니 이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근데 연구원 생활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상이 이제 약간 살짝 삐꾸가 났죠. 혼잡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은 뭐 화식상입니다만 교직으로 교단으로 돌아온 건데 저는 교단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관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사화상관과 합을 하는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교육 공무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연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 공무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의 그 기운이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을밀죄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은근과 끈기의 지속적이라는데 이 기에는 약간 엉덩이가 가벼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관점을 달리 생각하시면 또 요즘은요. 정년에 62세라고 해서 평균사로 62세 은퇴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못 버텨요. 50만 넘으면 눈치 주고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싫어요. 자기의 가르치는 사람이 나이 많은 뭐 예를 들어서 60 다 된 분이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뭐 요즘 이게 팽팽 들어가는 입시 정보 아세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무한을 주고 막 학교에서도 어째 안 나가나 뭐 그래서 그냥 그만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무진 아기 선생님은요 학교에 계시면서 학교 바깥으로 교육계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교육감이라든지 뭐 장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분은 굉장히 저는 엄청난 힘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51세 개축대운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유축 삼합을 이루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고위직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정작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를 따고 난 데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박사학위는 이때 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분은 박사셔. 일반 교사가 아니야. 교사 출신이 아니야. 이거 있잖아요. 그 의외로 이 공무원사에서는 권력입니다. 그렇겠네요. 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 전문 직종에 수학의 박사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게 딸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그 이분의 성향과 성격상 이분은 권력 맛을 조금만 보면요.
절간에 파리가 남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며 야금야금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어떤 게임이나 스포츠보다도 예. 진짜 짜릿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권력 게임에 거의 특화된. 네. 강력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교사상에 따분해서 지금 있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분할 일 없으시게 될 거예요. 묻고 따블로 가셔야겠네. 묻고 따블? 근데 살짝 이거 당연히 수학 쪽 연구 코스였겠죠. 지금 근데 정확히 그 말씀이 없으시긴 한데 뭐 엉뚱한 걸 갑자기 박사 과정을 아니 이번 그냥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신 이제 부동산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부동산 좋습니다 이분한테. 이분이 재산을 정식한다면 부동산으로 정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업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 성경상 굉장히 인생을 파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모은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분 쇼핑에도 별로 관심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꼬박꼬박 모아요. 그 정도 모이면 그래요. 엄마하고 자기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공무원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 그럼 빚을 졌잖아. 그럼 또 갚아. 5년이고 10년이고. 그만큼이 번 거예요. 만약에 또 뭐 청장 통장이라도 갖고 계시면 뭐 이렇게 새 살다가 또 이렇게 좋은데 뭐 되든 뭐 안 되겠지 하고 미친 척하고 계속 던져다 보는 거지 뭐. 그것도 또 뭐 당첨되면 그만큼이 번 거예요. 버는 게 별 게 아니야. 안 잃는 게 버는 것이지. 있는데 더 하는 게 버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은. 그렇게 하면요 또 나중에 연금 나오죠. 어차피. 공무원연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이 홧김에 이제 난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자신감이 나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안 되겠냐 하고 이 자기의 진짜 밥그릇을 집어 걷어차는 경우가 있는데 재앙은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자기 집을 늘리거나 또는 거기에서 오는 부가가치를 생각하시는 건 맞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뭐 그거 부동산을 업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부동산 업을 하면 전국구 사기꾼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상 그런 쪽으로 쓰게 되네요. 제 명대로 못 살겠죠. 아까 강프로님께서 인성 이야기 어머님이 더 중요하시다고 그 말씀 해주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왜냐면 이번에 수기운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제가 늘 하지만 부모님한테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꼬박꼬박 입금만 해주시고 이분한테는 진짜 엄마 모친의 기도가 이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덕은 없었던 사람이고 엄마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머니가 오래오래 살아계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상담 시간이 저는 11시부터인데 제가 한 40분이 늦었어요. 아침에. 전선생님답지 않게. 근데 왜 늦었냐면 아침에 위층에서 좀 우당탕탕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사 오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로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서 확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 발목을 제가 원래 잘 다치는데 거기 딱 다치니까 진짜 이건 부러졌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한 15분 20분을 앉아있다가 이제 살살 움직인 거죠. 그랬더니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절뚝절뚝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제 근데 가면서 전화를 이제 했어요. 손님한테 제가 한 30-4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못 맞추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사주상으로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궁금증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이제 죽을지도 막. 네, 근데 정말 저는 이건 잘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도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될지도 오늘 분명히 제가 생전 저는 일진도 안 보는데 가빈이라는 걸 오늘 그 사고를 보고 내가 다 본 거예요. 근데 가빈인데 도대체 내가 정인이 떴는데 왜 이런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고수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 명리학은 살아있는 인간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반칙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으로 뭐 죽음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좀 건강에 우리가 늘 어딘가에 특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좀 특정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벌고 일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좀 배우고 학습하고 준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근데 뭐 이분은 제가 볼 때 뭐 그런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고 뭐 한 80대까지는 뭐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이번 이제 개축대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몸살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몸은 그냥 원래 철인이라니 하고 운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게다가 건강한데 여기서 원래. 이제 그 가끔 그런 분들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인데 지금 잘 해야 되는 운세인데 원래 태생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뭐 그런 염려는 적어도 60세 이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겠다. 나이가 들어서 좀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60, 70대도 가빈 을묘로 흐르기 때문에 솔직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저 아까 강원 선생님 저는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이분 이제 조열한 토기운들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신금이 왔는데 밑에 뭐 미토를 깔고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좀 이렇게 그 서서히 나빠지는 것보다는 한 방에 혹은 사고 이건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방금 뭐 지난 말했지만 근데 주로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자기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방어운전 같은 거. 솔직히 암 걸리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간다고. 그렇게 뭐 조금 뭐 한때 우리나라 채식품을 불과해서 암을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그 이상구 박사인가 이분도 암 걸리셨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저한테 뭐 사실은 뭐 폐암 걸리는 자들이 저번에 평생을 담배 연기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도 폐암 걸려서 이건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그 병의 원인 이런 것들이 82%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의 어떤 질병의 그 원인과 과정을 밝혀낸 게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이제 나머지 85%에서는 다 개뻥치는 거지. 속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신경성, 뭐 스트레스성, 뭐 이런 거는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아하게 학술적으로 그냥 위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조심성에 따라서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으시겠다. 미제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60대부터는 이분은 좀 그거는 좀 체크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계,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왜냐면 이제 계속 금수로 균형을 맞춰 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 기운이 드디어 끊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또 아버님도 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돈을 쓰시는 걸로 네.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화식상이 많으신 수학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뭐 어떤 기회도 들어보고 싶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만약에 글을 쓰실 생각이 있으면 글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수학 얘기들이 재밌게 그렇죠. 말하는 사람들 너무 재밌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학 얘기를 재밌게 푸는. 자꾸 그렇게 이상한 데를 뭐 유도하지 말라니까. 이분 진짜 하신다니까. 빨리 이분은 예. 이렇게 권력의 맛을 들으셔야 돼요. 예. 예, 공직의 권력. 딴지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딴지 같은 이런 불량한 회사 근처는 가지 마시고요. 5점을 만들지 마라. 네. 5점이 되실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 야무진 아기 사슴님 을미주 대표 사연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을미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일주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오 일주입니다. 네, 근데 을미랑 굉장히 사뭇 다르네요. 느낌이 뭔가 거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공소 홈페이지 내에 있는 라디오 좌파명리 4 게시판에 전투적인 사연과 질문 투척 부탁드리고요. 그럼 을미주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